반갑습니다. 백인대장의 최영재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7월 교육청 모의고사 확통 사전 문항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월 모의고사보다 약간 더 어려운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28번 문항입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5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할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AK가 K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런 자연수의 최소값이 3이라는 조건을 달았고요. 그 중에서 A1, A2의 합이 A4, A5의 합과 같아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요. 일단 구조는 조건 방률이고요. 분모에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첫째 항이 A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최소값이 3이니까. 그래서 더 커야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도 2보다 더 커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항이 A3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면, 그렇죠? 그러면 AK가 K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렇죠? 최소값이 3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되고, 3개의 공을 뽑았다면 나머지 2개의 공이 남겠죠. 근데 그건 뭐 A4 아니면 A5가 가져갈 거고, 어차피 분모에서 이펙토리얼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해 주면 분자에서도 고려해 줄 거고, 그게 약분될 거니까 조건 방률에서는 관심 가지는 3개의 순서쌍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들을 차근차근 써보면 A1이 될 수 있는 수는 2, 3, 4, 5가 가능하고, A2는 3, 4, 5라는 수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A3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1, 2, 3이라는 3개의 수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수를 고르고, 그 다음에 고른 수를 중복되지 않게 여기서 하나 고르는 순서쌍을 세볼 건데요. 근데 만약에 A1이 2를 고르면 A2는 2를 피하고 3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데, A1이 3을 고르면, A1이 3이 되면 A2는 3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A1이 고르는 수에 따라서 A2의 가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해야겠죠. 근데 이때의 계산 팁은 보다시피 A2 안에 있는 이 3개의 수는 모두 다 A1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거꾸로 세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2가 3을 골랐다고 쳐도 A1은 3만 피해서 3가지 수가 되는데, A2가 4를 골라도 A1은 4를 피해서 3가지 수. 즉 A2가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A1이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영향을 안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A1부터 A2 순으로 세는 게 아니라 A2부터 A1 순으로 세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세는 김에 A3 기준으로 분류해서 거꾸로 한번 세볼게요. 그래서 분모에서 원하는 상태는 첫 번째 A3가 1인 경우, 두 번째 A3가 2인 경우, 세 번째 A3가 3인 경우로 분류해 놓고, 그 각각의 가지수당 A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A1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볼 겁니다. 자, 먼저 A3가 1이면, 그렇죠? 1을 선택했다고 치면 1은 어차피 A1, A2가 안 가지니까 A2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A2가 하나를 골랐다고 치면 A1은 그것만 피하고 나머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니까 곱하면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A3가 2를 선택했다고 치면, A3가 2를 선택했다고 치면 A1은 2를 선택 못 하겠네요. A2부터 A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당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 제외하면 되니까 A1은 총 2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A3가 3을 선택했다면, A2는 3을 피해서 4 또는 5를 선택하면 되고, 그렇죠? A2가 한 가지 선택하면 A1은 그걸 피해서 남은 가지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총 4가지 수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A1이 1보다 크고 A2가 2보다 크고
A3가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순서쌍은 총 1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4와 5는 고려 안 할게요. 분모와 분자에서 동일하게 약분이 진행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분자의 경우의 수를 세볼 건데, 분자에서 원하는 상황은 A1과 A2의 합이 A4와 A5의 합과 같게 되는 순서상을 셀 거고요. 그렇죠? 1, 2, 3, 4, 5 다섯 개를 다 더해보면 1, 2, 3, 4, 5 다섯 개의 수 중에 하나씩을 가질 테니까 총 합은 15가 될 텐데, 그렇죠? 지금 A3가 빠져있죠? 그래서 A3를 제외한 이 두 개의 합과 이 두 개의 합이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요 네 개의 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15라는 홀수가 나오려면 A3는 홀수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A3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마찬가지로 A1과 A2의 순서쌍, 즉 이 세 개의 순서쌍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자에서 생 경우의 수 중에 첫 번째 A3가 1인 경우, 두 번째 A3가 3인 경우만 한번 세볼 거고요. 그렇죠? 자, A3가 1이면 얘가 1이면 두 개를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결국 A1과 A2의 합은 7이 될 거고요. A3가 3이면 15에서 3을 빼면 10이니까 반으로 나눠서 A1과 A2의 합은 6이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가서 두 개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순서쌍을 한번 세볼게요. 아까 셌던 원칙대로 거꾸로 일관성 있게 한번 세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A3가 1이 되면, 그렇죠? A3가 1이 되면 A2와 A1의 경우의 수는 1을 제외했고요. 이 나머지 수들의 조합으로 합이 7이 되는 순서쌍을 세보면 3, 4라는 조합, 4, 3이라는 조합, 5, 2라는 조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A3가 3을 선택했다는 전제하에서 합이 6이 되는 조합을 거꾸로 한번 세볼게요. A3이 3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지울 거예요. 지우고 A3가 3을 선택했으면 A2와 A1은 3을 선택할 수 없을 거고, 남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합이 6이 되는 조합은 4, 2 한 가지 조합밖에 없네요. 돌아와서 A3가 3을 선택했다는 전제하에서 A1, A2 합이 6이 되는 순서쌍의 개수는 한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정답은 분모에서 고려했던 19가지 경우의 수 중에 분자에서 고려한 4가지 19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확률 밀도 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 XY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인 F 그래프는 미리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정의역은 0부터 4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근데 Y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 GX를 정의했는데 정의역은 동일한 구간에 있고요. 그렇죠? GX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그렇죠? GX에서 fx를 뺀 값과 GX에서 A를 뺀 값의 곱이 0이 돼야 되므로 GX는 fx를 가지거나 또는 A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GX는 F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상수함수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구간에 따라서 F와 A가 교대로 반복되는, 그렇죠?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는 함수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조건은 GX가 연속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뜬금없이 fx에서 갑자기 A로 갈아탈 수는 없고 fx와 A의 교점에서, 그렇죠? fx였다가 또는 상수였다가 fx로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하게 gx를 구간에 따라서 정해줄 건데요. 가조건, 나조건을 보시면 y라는 확률 변수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보다 x라는 확률 변수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더 커야 되고, 같은 방식으로 y라는 값이 3부터 4까지 값을 가질 확률보다 x라는 값이 3부터 4까지 값을 가질 확률이 더 커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곧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넓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확률이 더 크다 작다를 얘기하려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넓이가 더 큰지 작은지를 관찰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보다 더 작아지게, 3부터 4까지의 넓이보다 더 작아지게, FA 주어진 넓이보다 더 작아지게 G를 결정할 거고요. 그죠? 근데 G는 확률 물도함수이기 때문에 총 넓이가 1이 되면, 그렇죠? 총 넓이가 반드시 1이 돼야 되는 성격 때문에 그 넓이까지도 고려하면서 이제 GX를 결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시피 fx는 대칭성이 있으니까 가조건을 고려하면 나조건은 뭐 이렇게 자동으로 고려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GX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처음에 GX가 fx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fx와 동일한 함수값을 가진다면 f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gx도 이렇게 생길 거고, 그렇다면은 가조건에 위배되겠죠. f의 확률이나 g의 확률, 그렇죠? 넓이가 동일하게 되니까 가조건 또는 나조건의 모순이 될 겁니다. 그래서 gx는 fx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만약에 gx가 상수함수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렇죠? 상수함수로만, 어떤 상수함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전 구간에서 상수함수로 정의되려면, 그렇죠? 그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정의역이 0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다면, 그렇죠? 전체 넓이 1 되려면 상수함수는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4분의 1이라는 선을 그어서 이렇게 gx가 상수함수로 정해지면, 그렇죠? 그러면 0부터 4까지의 확률이 1이 돼서 일단 확률 밀도함수의 성격을 만족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보다시피 0부터 1까지 y 확률을 구해보면 이 넓이가 되겠죠? 근데 0부터 1까지 x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이 넓이가 되겠네요. 이 넓이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직사각형의 넓이나 아니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경우도 가조건을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fx로만 이루어지거나 상수함수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봤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 처음에 fx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gx가 상수함수로 갈아타는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볼 거고요. 이게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로 먼저 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fx로 갈아탈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우고 세 번째 경우부터 보면, 처음에 fx와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상수함수로 갈아탈 건데, 문제는 y의 넓이, 즉 gx로 둘러싸인 넓이가 fx로 둘러싸인 넓이보다 작게끔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렇게 fx라는 함수값을 따라서 갈 텐데 1까지 모두 다 계속 가버리면 마찬가지로 넓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중간에 갈아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특정한 순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순간에 이렇게 상수함수로 연속되게 fx를 따라가다가 상수함수를 따라가게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다시 이제 상수함수와 fx의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갈아탈지 아니면 상수함수로 갈지를 결정하면 될 건데요. 가조건과 마찬가지로 나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동일하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가지면서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갈아탄다면 요 흰색의 넓이는 1보다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요만큼이 부족하니까요. 정말 전체 넓이가 1이 돼야겠죠. fx도 확률 밀도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아탈 수가 없고 쭉 상수함수로 이루어져야만 전체 넓이가 1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그렇죠? 보다시피 흰색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보다 이 노란색 넓이가 더 크니까, 그렇죠? 가조건도 만족했고, 가조건을 만족하면 동일한 상황으로 나조건도 만족하게 되니까 이 세 번째 경우가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지수 A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는 사실만 가지고 미지수 A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0부터 5A까지의 확률, 즉 0부터 5A까지의 넓이를 구해보면 될 겁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고,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가지겠죠. 근데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값은 2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칭적으로 여기도 4에서 2a만큼 뺀 값, 4-2a라는 값을 가져서 이 노란색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로 구해볼게요. 사다리꼴 넓이로.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4가 되고 윗변 길이는 4에서 2a만큼씩 두 번 빼면 되니까 4-4a가 될 거고요. 높이는 a가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4-2a 곱하기 a가 될 거고 이 값이 1이 돼야 총 확률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정리해보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이 되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써주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a 값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라는 상수함수는 0과 2분의 1 사이의 값을 가져야겠죠. 0부터 2분의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값은 초과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a 값을 구했으니까 원하는 0부터 y가 5a까지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확률은 넓이니까 0부터 5a까지 넓이를 보면 되겠죠. 여기가 2a니까 5a는 이 정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0부터 5a까지인 넓이 이 초록색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초록색 넓이는 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좋고 아니면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쪽 삼각형 넓이를 빼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할게요.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5a 제곱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2a a 제곱 그래서 4a 제곱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도 정답이고요. 아니면 이 a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니까 차수를 낮춰서 계산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4a 제곱은 여기서 4a 제곱은 8a 마이너스 2로 차수를 낮출 수 있고 여기다가 a 값을 대입하면 정답은 얼마가 되나요? 4, 8, 6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될 겁니다.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고요. 1, 2, 3, 4, 5, 6, 7이라는 정의역에서 1, 2, 3, 4, 5, 6, 7이라는 공역으로 가는 함수가 있고요.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먼저 가조건은 F7에서 F1을 뺀 값이 3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럼 둘이 빼서 3이 되는 조합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될 거고요. 나조건은 5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n이 f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조건을 만족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해보면 f1보다 f3이 크거나 같고 2를 대입해보면 f2는 f4보다 작거나 같고 3을 대입하면 f3이 f5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4를 대입하면 이렇게 5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나조건을 분석해보면 결국 홀수끼리 그리고 짝수끼리는 단조 증가하게끔 순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고요. 마지막 다조건을 보시면 3분의 f2 빼기 f1의 절대값이 자연수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3분의 f2k-1의 합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써보면 3분의 절대값 f2-f1의 절대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즉 절대값 f2-f1의 값은 3의 배수가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인 3분의 f1, f3, f5, f7도 자연수가 되려면 결론은 홀수끼리의 합도 3의 배수가 돼야 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총 4가지 F7과 F1의 차가 3 뺀 게 3이고 그 다음에 홀수 짝수끼리 조건 이렇게 크기 순으로 배열돼야 되고 그 다음에 F2와 F1의 차 그리고 홀수끼리 합이 모두 3의 배수가 되게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함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지금 조건들이 여러 개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맞물려 있는 조건들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그렇죠? 일단은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가조건을 기준으로 먼저 분류를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F1 그리고 F7 얘네들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고, 그렇죠? 근데 F1은 F2와 맞물려 있으니까 F1이 정해지면 F2가 그렇죠? 서로 빼서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으로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이거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보고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하게 경우 수를 세볼 건데요. 자, 둘이 빼서 큰 거 F7에서 F1을 빼서 3이 돼야 되니까 4, 1, 5, 2, 6, 3, 7, 4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F1과 F2의 차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1이면 4, 1이면 7 이렇게 두 개 뺐을 때 3이 되거나 뺐을 때 6이 되는 조합. F1이 2면 차가 3의 배수가 되려면 5밖에 없겠네요. 마찬가지로 3이 되면 6, 4가 되면 1, 4가 되면 7도 있네요. 다시 쓰면 4, 7, 1, 4, 7, 7 이렇게 총 6개의 경우로 분류해주면 그렇죠? F7과 F1의 차가 뺄셈이 3이라는 조건을 만족했고 그 다음에 F2와 F1의 차가 3 또는 6 또는 3 이런 식으로 3의 배수가 되는 것도 만족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은 이제 생략됐고 그러니까 해결됐고 이제 남은 경우의 수만 세볼 건데 자 그나마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렇죠? 얘와 얘가 전혀 관련이 없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F2보다 F4, F6이 더 크게 되는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를 세주고 그 다음에 F1과 F7이 정해졌으니까 또 F3과 F5가 F1과 F7 사이에 있게끔 할 텐데 합이 3의 배수가 되게끔 이렇게 한번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F4, F6부터 생각해보면 얘는 조건이 딱 이거밖에 없죠. 2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는 중복조합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셀 수 있으니까 F2가 4라고 정해지면 4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러니까 F4와 F6은 4, 5, 6, 7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네 가지 수 중에서 F4와 F6이 될 두 가지 수만 골라주면 될 거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7보다 큰 수는 7밖에 없죠. 7보다 큰 같은 수는 한 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5, 6, 7 세 개 중에 두 개 6, 7 1, 2, 3, 4, 5, 6, 7 7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을 통해서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고요. 미리 계산을 해놓으면 1, 6, 3, 28, 1 여기까지 F4와 F6의 순서상을 정해줬고요. 마지막으로 F3과 F5는 크기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네 개의 합이 이 네 수의 합이 3의 배수까지 되게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F3, F5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일일이 세봐도 좋지만 원칙은 그렇죠? 3의 배수가 되려면 그렇죠?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3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집합을 분류해서 세는 게 숫자가 많아졌을 때 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세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F1은 1로 정해졌고 F2는 4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니구나. F7이군. F7. F1은 1로 정해졌고 F7은 4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수는 1, 2, 3, 4가 될 거고요. 그 1, 2, 3, 4를 집합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나머지가 0인 그룹, 나머지가 1인 그룹,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인 그룹. 1, 2, 3, 4는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이 4개의 수 중에 2개의 수를 고를 텐데 중복은 가능하고 순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게 2개를 고를 건데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1과 4를 더해보면 합이 5니까 3으로 나눠 나머지가 2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이 두 수의 합이
나머지가 1만 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 되는 조합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1이 되는 조합은 첫 번째, 나머지 0, 나머지 1인 그룹에서 하나씩 고르는 거. 두 번째, 또 나머지가 1이 되려면 나머지가 2, 나머지가 2인 그룹에서 두 개를 고르면 합이 4니까 결국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르는 방법의 수만 생각해 보면 A0은 하나밖에 없고 A1은 두 개 있으니까 1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A2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1.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F3과 F5의 조합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3이라고 쓰고,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F1과 F2가 동일하네요. 그러면 위의 경우와 똑같을 거고요. 세 번째 경우, 이번에는 F1이 2, F7이 5, 2, 5니까 2, 5 사이에 있는 수는 2, 3, 4, 5가 있을 거고요. 그걸 나머지 관점으로 분류해보면 2, 3, 4, 5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수 중에 또 네 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골라보면, 자, 먼저 F1과 F7의 조합은 합이 7이니까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2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수 중에, 네 수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나머지가 2가 되는 조합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가 2가 되는 조합은 0,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1이 있을 거니까 0, 2에서 0, 2, 0에서 하나, 2에서 하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 1에서만 두 개, 1에서만 두 개, 1이 4, 5가 있으니까 1에서만 두 개 고르는 방법의 수는 2H 해서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될 겁니다. 잠깐만요. 2, 3, 4. 여기 잘못 썼네요. 2, 3, 4, 5. 그렇죠. 5는 3으로 나누면 2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A0, A2에서 하나씩 고르는 방법. 1 곱하기 2. A1에서 두 개를 고르는 방법. 1 곱하기 1 해서 방금과 동일한 결과 3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면, 자, 이제 네 번째 경우 3과 6. 3과 6. 그러면 둘이 더하면 3의 배수니까 이제 나머지가 0인 두 개만 더 정하면 되겠네요. 3, 4, 5, 6으로 세팅해 놓고 여기서 두 개를 고를 텐데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A0, A0 조합 아니면 A1, A2 조합이 있을 거고요. A0이 조금 전에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되니까 총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A1에서 하나, A2에서 하나,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여기는 네 가지. 마지막으로 F1과 F7은 4, 7, 4, 7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고요. 4, 5, 6, 7은 4, 5, 6, 7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첫 번째 경우와 동일하죠. 나머지가 0인 거 하나, 나머지가 1인 거 둘, 나머지가 2인 거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이, 나머지 기준으로만 했을 때 장점이 숫자가 바뀌어도 결국 나머지만 똑같으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경우는 이 경우와 동일하게 얘를 갖다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 경우, 여기도 세 가지 경우. 그래서 F1, F7, F2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분류했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수당 F4와 F6은 단조 증가가 되게, 그리고 F3과 F5는 단조 증가가 되면서 합이 3의 배수가 되기까지 경우의 수를 셌고요. 마지막으로 계산만 해보면 2 곱해서 30, 2 곱해서 3, 곱해서 18, 곱해서 12, 곱해서 70, 얼마인가요? 84, 곱해서 3,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해보면 총 15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저랑 같이 7월 모의고사 확통 사전 문항에 대해서 풀이를 해봤고요.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은데 차근차근 잘 곱씹어 와서 해설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